우선 저작권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의 가장 마지막 챕터 시장경제와 금융에서 자산관리와 금융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도에 나가기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복습하도록 할게요. 아주 짧게요. 지난 시간에는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향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거기에서 국제거래는 왜 발생하는지, 즉 무역이라는 것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는 이유와 관련해서 절대우위, 비교우위, 그리고 생산비의 차이에 따른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생산 비용으로 더 잘 만들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특화한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이런 특화를 통해서 국제 분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알아볼까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상대적인 생산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들도 한번 했었던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국제 거래의 확대로 인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국가적으로 경제 성장과 국제 협력의 기회가 늘어난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무역기구의 등장과 국가 간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인해서 어떤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나 유럽의 재정 위기와 같은 세계 경제의 불안 요소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환경이 나빠지고 연관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의 경제 정책이 혹은 산업 정책이 외국 정부나 기업의 이해관계와 상충되어 국가 간 갈등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관련한 스스로 정리하기 반드시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그럼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산을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구분하고 각 자산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합리적 자산 관리 원칙인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과 분산 투자 방식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의 학습 단어는요. 교과서 몇 페이지냐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선생님들 지금 교과서로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교과서 154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을 안 갖고 와서 이렇게 인쇄를 해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4쪽에 있는 내용이고 그 아래 학습 목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학습의 키워드는요, 바로 다양한 금융자산과 이런 다양한 금융자산을 가지고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 시장경제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경제생활 하면서 여러 종류의 자산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자산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재물 자자의 재산 산자인데요. 개인이나 단체가 보유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부영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자산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 보통 경제적인 가치, 즉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볼펜도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경제적 의미에서 얘기할 때는 이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도 얘기하지만 아파트, 혹은 현금, 혹은 상품권, 집, 부동산, 자동차 이런 것들을 크게 이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은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제목에서 보다시피 바로 이러한 다양한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금융자산은 사실 오늘날 가장 큰 경제생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러한 금융자산의 종류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금입니다. 여러분 예금 많이 아시죠? 목돈은 일정 금액을 이 은행에 예치하여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을 예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은행 가셔서 많이 만드시는데 자유적립식, 자유저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아무 때나 인출이 가능한 이러한 예금도 있고요. 혹은 목돈을
예치하는 이런 예금도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입니다. 또 아래 있는 이 적금이라는 것은요, 계약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여러 번 납입하여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품인데요. 보통 예를 들어서 1년 만기, 1년 만기 적금, 뭐 그럼 매달 10만 원씩 부어서 1년 뒤에 그럼 120만 원이 되겠죠? 120만 원에 일정한 금액의 이자를 받는 상품을 적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금과 이자를요 합쳐서 원리금이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예금은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금융자산으로서 예금자 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건 여러분 교과서 155쪽 보시면 오른쪽에 있죠.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왜 국가에서 이러한 예금자 보호제도를 두었을까요? 그렇죠. 이 예금과 적금, 특히 이런 예금, 은행에서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 금융 자산으로서요. 우리 돈 모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꼬박꼬박 이렇게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가계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런 예금자 보호제를 두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이 과정 속에서 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선생님 그러면 A은행에도 5천만 원, B은행에도 5천만 원, 그래서 다 나눠서 저축을 하면 은행이 망하더라도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해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예금자 보호제도는 1인당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은행이 망했다. 근데 내가 6천만 원 저축했다. 라고 하면 5천만 원만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A은행, B은행, C은행 나눠서 다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ABC 은행이 다 망했다. 그러더라도 한 은행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머리를 너무 굴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아래 보시면 155쪽에 달리와 복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수열이라고 하는 거 배우셨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아마 이 수열을 배우면 이 달리와 복리에 대해서 의미를 알게 되는데, 어쨌든 달리는 매달 일정 금액에 대해서 이자만 받는 거고요. 복리는 원금과 이자가 합쳐져서 이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어떤 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목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입니다. 주식은 주식회사가 경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보통 기업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죠. 주식 투자자는 투자한 만큼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고요. 주식회사가 수익을 내면 주주들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이익을 나누어 가질 권리가 생깁니다. 주식은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경우에 이렇게 매매 차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주식이 예를 들어 5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 주식 시장에서 보면 이게 갑자기 그날따라 5만 3천 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천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 5만 3천 원의 주식을 내가 팔았다라는 가정하에. 또 하나는요,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회사의 수익금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주들한테 그 주식회사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익이 많이 났을 경우 그 이익에 대한 일정 부분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들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 이게 바로 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뭐 전자주식 회사라고 하고 이건 하나 예시본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종이 주식은 아주 옛날 거예요. 막 80년대, 90년대. 지금은 보통 뭐 이런 금융거래하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종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금융 사이트로 인터넷 상으로 망으로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들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선생님이 그래서 실제 이 주식 사이트에 있는 한 부분을 뭐라고 하죠?
이 캡처해 갖고 왔는데요. 많이 안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여기 특정한 주식회사였거든요. 제가 지웠고요. 특정 주식회사의 주가가 나오고요. 이렇게 빨간색 보이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6,000원이 올랐네요. 5.61%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건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식을 거래하는 사이트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 여러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매년 이렇게 배당금이라고 하는 거를 지급해요. 선생님이 갖고 와봤는데요. 하나 이 배당 기준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보통주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SK 하이닉스라고 하는 주식이네요. 이런 SK 하이닉스의 주식을 게 현금 배당률 20%를 준다. 그리고 이 주식을 소유한 사람은 선생님이고요. 16개 가지고 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서 그래서 현금 16,000원을 받는다. 아까 16개였는데 현금 배당률이 20%에서 1,000원씩 16,000원을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들이 바로 주식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정부나 은행, 기업 등이 미래에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 제공하는 증서입니다. 아까 주식과 같은 그런 형태, 종이 주식 보셨죠? 그와 비슷한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채권 가격 같은 경우도 상승할 경우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정기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채권인데요. 물론 채권도 금융 투자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금액, 이건 10억 원짜리 채권이네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발행인과 상환일, 그리고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연 7.5%인데요. 현재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언제 거냐? 1998년도 거예요. 이러한 채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리 내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채권을 발행하면 이 채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요. 나중에 내가 그에 대한 이자율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좀 싸게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라면 연 7%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약 계산이 안 나오네요. 10억 원 그러면 7.5% 7,500만 원을 떼고 현금을 받는 거예요. 9,250만 원 예를 들어서 9,000원은 100, 그러니까 9억 2,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이런 10억 원짜리 채권을 사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상환일이 되어 있죠. 2003년 6월 29일. 2003년 6월 29일 날 이 종이 증서를 가지고 가면 이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금이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예금은 이자를 나중에 받는 거고요. 이 채권 이자만큼을 떼어서 먼저 돈을 받는 거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앞에서 대표적인 금융자산으로 예금, 그리고 적금,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것 이외에도요, 이런 기타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펀드인데요. 자, 펀드는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전문적인 운용기관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주식에다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어서 삼성 주식에다 100만 원 다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가격이. 그럼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좀 그게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 LG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경우에 내가 개인적으로 따로 나눠서도 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에게 펀드 운용기관이라고 하는데 주식 몇 프로, 채권, 예를 들어 주식 30%, 채권 20%, 기타 자산 50% 이렇게 나눠서 하나에 모아놓은 바구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바구니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펀드예요. 쉬운 얘기로 한 바구니에 삼성 20%, LG 뭐 30%, 뭐 현대 30%, 뭐 카카오 20%, 한 100%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상품을 펀드 운용기관에서 판매를 하면 선생님과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그런 펀드 상품을 사면 예를 들어 삼성 주식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 LG 주식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카카오 주식은 내려갈 수 있더라도 현대 주식은 올라갈 수 있다면 약간씩 상쇄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펀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보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알고 있는 땡땡보험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한 5가지 말하실 수 있을까요? 땡땡보험?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건강보험, 암보험, 교통보험, 뭐 상해보험, 생명보험, 이런 보험 다 보험이에요. 자, 보험이란 사고, 질병, 사망 등 가입자들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기 대자가 빠졌네요, 여러분. 여기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금을 만든 후 사고가 나면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은 사고, 질병, 사망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암보험. 내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몰라. 그런데 불안해. 암이 걸리면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이런 암보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 3만 원씩 다 모으는 거예요. 근데 암보험 가입자가 많다면 그 돈이 엄청 크겠죠. 그렇게 큰 돈을 굴리고 있다가 실제로 암보험에 걸린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보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보험에는요, 그거 말고도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도 다 보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연금입니다. 여러분 요즘 국민연금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었다가 은퇴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는 시기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연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연금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 가장 대표적이죠. 월급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로자의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주는 퇴직연금도 있고요. 또 민간보험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 경향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한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현재 돈을 많이 쓰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내가 버는 돈의 일정 금액을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연금으로 돌리는 것도 어떤 가족의 어떤 생활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금융자산을 바탕으로 이런 금융자산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불려서 우리가 살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이 합리적인 자산관리 요령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합리적인 자산관리 요령에는 크게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고려하여 각 자산의 특징을 파악하고 자신의 목표와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배운 이러한 금융자산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을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자산을 우리가 굴려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럴 때 합리적인 자산관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신의 어떤 자산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 세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우리 별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별표. 자, 별표고요. 자, 이런 첫 번째 안전성이라고 하는 건 거기 있는 것처럼요. 원금에서 손실을 가져올 위험성이 적은 정도예요. 얼마나 안전하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는 게 안전할까요? 주식에다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할까요?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돈이 손실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금이 안정적이겠죠. 은행이 망하기 전까지는 내가 저축한 돈은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해주니까.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혹은 몇 초에 따라서도 이 금액이 주식 가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원금에서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적은 정도를 안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만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수익성이에요. 원금에 비해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얘기는 내가 특정한 돈을 원금이라고 하는 거를 넣었을 때 얼만큼 그것이 많이 불을 수 있느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가 바로 수익성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금이 더 많이 수익성이 벌까요? 주식이 더 많이 벌까요? 그렇죠. 더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은 주식이 높겠죠. 다만 리스크, 바로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유동성, 황금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즉 필요할 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은 예금주가 원하는 경우 즉시 인출할 수 있잖아요. 그냥 통장 깨면 되잖아요. 적금도 이자에 대한 약간의 손해만 치르면 곧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집. 집 비싸죠. 뭐 3억짜리 아파트. 내가 현금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나요?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금과 집 중에 어떤 게 유동성, 즉 황금성이 높으냐라고 했을 때 예금이 유동성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속성을 본다면 예금과 적금은 안전성과 유동성은 높은 편이지만 수익성이 낮다. 반대로 주식은 수익성과 유동성이 높은 편이지만 원금을 잃을 수 있죠.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안전성이 낮다. 채권은 수익성이 주식에 비해 낮지만 예금과 적금보다는 높은 편이며 안전성은 예금과 적금보다는 낮지만 주식보다는 높은 편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다 만족시키는 금융자산은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위험을 선호하느냐, 회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성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뭐 연금도 있을 거고 보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잘 분배해서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은 여기 써 있죠. 예금주가 원하는 즉시 인출할 수 있고 적금도 손해만 치르면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예적금은 황금성이 높다. 하나의 예로서 우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분산투자입니다. 분산투자. 투자를 나눠서 해라. 한 바구니에다가 계란을 다 담지 말아라. 떨어뜨리면 다 깨지니까. 자산을 여러 종류로 나누어 투자하라는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동성 수준을 파악하여 자신이 돈을 써야 하는 목적이나 시기에 맞추어 적절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당장 돈이 필요한데 먼 장래를 생각해서 연금에다가 몰빵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당장 내가 얼마의 돈이 1년 뒤에 필요한지, 2년 뒤에 필요한지, 10년 뒤에 필요한지에 대한 예상을 세우고, 여러분 계획 세우는 거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런 금융자산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혹은 내가 받을 월급에서 어느 정도는 예금을 둘 것인지, 주식을 할 것인지, 연금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단기, 중기, 장기로 세워서 해야 합리적인 자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을 어떻게 모으냐도 상당히 중요하죠. 따라서 잘 생각해 두시면 여러분의 앞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을 키우는 활동 157쪽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선생님 얘기 듣지 마시고요. 잠깐 멈춰 두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에 있는 갑과 을의 투자 방식을 자산관리의 3가지 원칙에 적용하여 3가지 원칙입니다. 적용하여 평가해 보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푸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계속합니다. 자, 자산관리 3가지 원칙은 3가지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갑은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수익성,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위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다행히 주식은 유동성이 높지만 때로는 원금의 대부분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한 자산에 자신의 여유 자금을 모두 투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을어봅시다. 을은 이렇게 나눠서 했죠. 50% 예금, 30% 채권, 20% 주식. 자, 을은 안전성에 초점을 두어 자신의 여유 자금을 여러 금융상품에 나누어 투입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주식이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입하였고 안전성과 유동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예금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입하였다. 이 을의 성향은 약간 안전성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갑은 묻지마, 갚읍시다. 높은 위험을 선호하는 거죠. 투자 수익률 높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생각을 키우는 활동 2입니다. 자, 여기 있었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바로 이러한 분산 투자에 대한 내용이죠. 자, 갑각을 중에서 다음 글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한 사람 누구이며 이 투자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이렇죠. 바로 을이죠. 이러한 투자 방식의 장점은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면서도 수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여러 금융 상품에 나누어 자산을 관리하면 특정 금융 상품의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금융 상품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상품들이 동시에 그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선생님 앞에서 여기 때자가 조금 틀리게 했는데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때문이다입니다. 때문이다. 네, 주식이라는 것이 하나가 몽창 다 올라가진 않죠. 어떤 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조절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런 포트폴리오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이 자산관리의 금융생활에서 바로 합리적인 자산관리와 금융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의 내용을 반드시 교과서에서 내용 정리하셔서, 교과서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교과서 내용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각각의 금융상품의 특징과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위한 세 가지 원칙,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 유동성을 반드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생애주기와 금융생활의 설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